보시죠? 여기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특히 여기서 신경 써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풀어보기도 할 거고요. 뭐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우리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우리 결산해서 그 선납세금 기말에 막 법인세 등 하고 선납세금 배제하잖아요. 맞죠? 그걸 일반적으로 숫자 줘요, 안 줘요? 주죠. 맞죠?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법인세를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세무 2급까지. 안 배우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무 1급은. 법인세 배워요. 배우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세 등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세율 같은 걸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법인세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재무회계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 일단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이미 우리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서식화한 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했었어 이미.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조정은 더하고 차감조정은 빼서 법인세법상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라는 걸 빼고 소득공제라는 걸 빼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월 결손금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소득세에서 배우세요. 결손금, 2월 결손금 배우시지 않나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 2급 때. 물론 세무 1급 들으시는 분들은 세무 2급 오래전에 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해볼게요. 이 2월 결손금 법인세에서 실기해서 너무 중요해요. 자, 한번 설명 보시죠.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요. 2023년도 있죠? 2023년 3년, 4년이라 할게 4년. 자, 2024년도 있잖아요. 2024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400원. 요렇게 났대요. 요게 단기라고 가정하면. 단기에 이렇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음수인 거 있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 따지면 적자.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적자를 본 걸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결손금.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차기 이후. 자, 차기 이후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0원이 나온 거예요. 1,000원. 그러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 1,000원이 나오면 이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억울하죠. 뭐냐면 2024년도에 적자 봤는데 2025년도 이후에 흑자 봤다고 1,000원 다 내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차기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가 나면 그 플러스 소득 금액에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2월시켜서 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단기의 결손금을 2월시켰다라고 해서 얘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빼니까 뭐라고 하니 얘를 2월 결손금 공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빼기 2월 결손금 이걸 정확하게는 2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나는 각사음도 소득금액 600원이 되는 거예요. 각사음 소득금이 각사음 소득금 600원 일단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600원이 되는 거지.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결손금,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무조건 차기 이후에 소득 금액이 플러스가 나면 다 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즉 2월 되는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론에서 출제 엄청나게 하고요. 이론 출제 거의 1, 2순위 다툽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도 잘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좋은 말 할 때라는 건 예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암기사항이 암기사항. 자, 보실게요. 자, 요게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있냐면 그 교재 37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시면 혹시 빼기 2월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336페이지 참조라고 적어주시고 336페이지 참조라고 적어 또 거기 빼기 2월 결손금에다가 336페이지 갑니다. 336페이지 그렇죠? 336페이지 가볼게요. 어디냐? 336페이지에 가로 2번 2월 결손금의 공제라고 있죠? 별표입니다. 별표. 자, 거기 중간쯤 아니, 동그라미 1번 아래에 보시면 표에 제목이 결손금의 공제기간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결손금의 공제기간? 제목이? 예.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거기 2008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표에 2008년 이전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아래에 5년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9년 있죠? 밑줄 좀 2009년부터 2019년 밑줄 치시고 얘는 아래에 10년간 이월됩니다. 10년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왼쪽에 2020년 이후의 밑줄 얘는 15년간 이월됩니다. 15년에 밑줄 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 빨라요. 지금 밑줄 친 건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실기용은 따로 있어요. 자, 화면 보시죠. 화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화면 보시게. 그림 준비했어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2008년도에 이거 고치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발자 맨날 수정해야 돼요. 1년 지나면. 자, 2008년도에 100원의 적자 발생, 결손금 발생. 그리고 2014년도에 200원의 결손금 발생. 그리고 우리 회사가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계속 각 사업주 소득 금액이 제로였다라고 하죠. 자, 그랬다가 2024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드디어 흑자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2008년도에 발생한 요 결손금 있잖아요. 얘 있죠? 얘는 지금 2008년이니까 몇 년간만 이월되냐면 5년간만 이월이 돼요. 즉 2008년도에 결손금 100원은 2013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2013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2013년 날짜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 하도 넣어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2014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몇 년간 이월되는 거예요? 몇 년간? 10년이잖아요. 10년. 그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10 하면 2014년도 이후에 2014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니까 2024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 일단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안 뺐겠죠? 그렇죠? 그럼 2024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1,000원에서 200원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실기용입니다. 실기.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요게 실기용입니다. 2024년 현재 공제할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암기 대상입니다. 되세요? 요거. 이게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위에는 말문제고요.
되셨죠? 요게 나중에 실기에 두 동네에서 나올 거예요. 이월결손금 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외우시는 거 분명히 추천드립니다. 실기용이니까. 음, 좀만 더 도중에 컷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중에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찾느라 뒤지는 줄, 찾느라 죽는 줄, 뒤지는 줄 알았대. 자, 보시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세율입니다. 다시 교재 37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37페이지로 오세요, 여러분. 자, 37페이지 혹시 그 아래쪽에 곱하기 세율 보이시나요? 곱하기 세율? 그 곱하기 세율에다가 341페이지 참조라고 적어주세요. 여기 곱하기 세율이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세율.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네, 341페이지 참조. 자, 341페이지로 오시고. 피시고 341페이지 피시고요. 이 세율을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빨간색 넣은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341페이지 있죠? 세율.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법인세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해보자, 보시면. 자, 반드시 암기. 여기. 자, 외우실게요. 이거 짜증나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좀 딱딱딱 떨어졌었는데 10% 20% 이렇게 뭐냐 자 2억 이하는 90%입니다 9%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입니다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에 예를 주면 산출색 언급시. 자, 보세요. 뭐냐면 화면. 지금 우리 이 세율은 어디다 곱하냐면 과세 표준에다 곱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산출세액부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산출세액을 줬다라는 건 이미 세율 곱한 후의 숫자를 얹어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산출세액 언급하면 세율 곱하면 곱하지 말 것. 아셨죠? 즉 과세 표준 언급할 때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산출세에 또 곱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 아셨죠? 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 경우 1. 경우 1 첫 번째, 과표. 경우 1은 과세 표준이 2억이래요. 근데 경우 2는 과세 표준이 2억 1천만 원이래요. 알죠? 1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경우 1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2억이니까 딱 9%죠. 그렇죠? 9%니까 얘 계산하면 1,8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2억 1천만 원이니까 얘는 넌 2억 1천만 원이네? 2억 넘어가네? 그럼 넌 19%?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략 한 3,8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나는 1억 1천만 원을 더 벌었는데 세금은 2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경우 2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경우 2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는 9%고, 맞죠? 9%고 2억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19% 때리는 거예요. 이걸 문턱 효과라고 해요. 문턱. 요 문턱까지는 똑같이 9%. 2억이라는 문턱까지는. 했죠. 그리고 2억이라는 문턱 지나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겠지? 당연한 거면 당연한 거. 그게 341페이지에 있어요. 341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법인세의 세율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법인세 세율 341페이지 맨 위에요. 보이시나요? 자, 거기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밑줄 치시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9%에 되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근데 과세표준 두 번째 칸 보시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있죠?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그 과세표준 빼기 2억 원 보이세요? 과세표준 빼기 2억 원 보이세요? 거기 밑줄 좀 일단 과세표준 빼기 2억 원에 밑줄 치시고요. 거기에다가 적어주세요. 방금 밑줄 친 과세표준 빼기 2억 원에다가 2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과세표준 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과세표준 2억 초과분 과세표준 2억 초과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밑줄 19% 밑줄 19%. 그러니까 2억에 9% 곱하면 1,800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19% 때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공식이. 되시겠어요? 자,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만 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소득세에서 배웠는데 내가 뭔가를 세금을 깎아주는 거 있죠? 그게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14장 가서 배울 테니까 지금 그냥 세금 깎아주는 거 이 정도만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총 부담세액이 나와요. 일단 시험에 뭐 가산세하고 감면분 추가납부세까지는 안 냅니다. 요 계산 문제 할 때. 이렇게 하면 총 부담세액이 나와요. 요게 법인세 비용 개념입니다. 법인세 비용. 요 총 부담세액이 법인세 비용인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우리가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 있죠? 이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은요, 법인세 비용에다가 배우셨죠?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하지 않고 법인세와 이외의 세금이 같이 붙는다라고 해서 법인세 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법인분 지방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총 부담세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법인세 비용은. 맞죠? 하지만 요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는 법인세에만 있고 지방소득세는 세액 감면 같은 게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10%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총 부담세액의 1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산출세액 있죠?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10%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법인세 비용에다가 무조건 10% 곱하면 지방소득세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적으실 분이 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숫자 대입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입 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 이거 은근 많이 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면 뭐냐? 자, 여기 산출세액이요. 2,000원이라고 2,000원? 알죠? 여기 2,000원? 숫자 대입해서 2,000원? 응. 자, 근데 우리가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얼마가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 500원? 그럼 우리가 총 부담세액은 얼마예요? 1,5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례에서 총 부담세액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1,500원. 되세요? 그죠? 그러면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1,500원에 10%인 150원인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때려요? 소득세는 원래 지방소득세는 감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산출세액 나오면 무조건 때려요. 법인이든 소득세 다 똑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산출세액이 지금 2,000원이잖아요. 여기에 10%인 네, 200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 등은 1,650원이 아니라 1,7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곧 문제 띄워가지고 마지막 교시는 아니고 4교시 때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 같은 거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당하죠. 내가 이자 같은 거 받으면 그게 기납부세. 그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납세금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변으로 선납세금 까는 거죠. 왜냐하면 기납부세액을 빼니까 선납세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분계로 따지면 대변으로 빼야지. 했죠? 요게 선납세금 개념, 기납부세액이 되셔요. 요렇게 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럼 얘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미지급 세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인 지방소득세까지 안 내면 미지급 세금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요렇게. 자, 좀 이따가 제가 실제 기출문제 여기다 띄울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금 없으시니까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개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좀 오래 하셨으니까 좀 쉬는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